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하러 뉴욕 가서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별로 높은 사람들 인사도 안 나오고 싸늘했다. 레드카펫 안 깔렸다. 이게 무슨 이런 취급을 받냐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이야? 왜 무슨 웃지 마세요. 왜 그렇게. 참 재밌는 당이에요.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, 때로는 예,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게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을 위한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잖아요. 네.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때마다 정상이 뭐 100명 넘게 오죠. 예, 다 그러면 미국의 그 외교라든가 정치 쪽에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? 다 영접 나가게 되면은 매번. 그러니까 네.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 측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측에서 이거 저기 너무 많으니까 좀 네. 협조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깎아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예. 날 저기 세계 시민상 수상잖아요. 예. 그 나름 또 상당히 이제 61년도에 설립된 싱크탱크 국제관계 쪽에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김수민 위원은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 이명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엔 총회 때는 이제 주미 대사 등등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예. 때문에 뭐 전례를 비춰봐도 뭐 같은 거고요. 마침 뭐 이부영 전 의원께서 예.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유엔 총회 때마다 시장판이다 미국에.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.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. 유엔 총회나 그 에이펙 같은데 가면은 시장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. 공항부터가 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100개가 넘는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전부 다 전용기 타고 오는데 이 전용기 착륙 시간 조정도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. 참.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젠더 폭력이 뭐냐라고 물었다가 또 망신당하고 실검 1위에 올랐더라고요. 젠더 폭력 무슨 네. 뜻인지 아세요? 뭐 간단하게 영어로 하자면 이제 젠더라고 하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. 이제 정신적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차별과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네. 그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도발하는 답변으로서 그게 뭐냐라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봐요. 네. 그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진짜 젠더 폭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물은 게 아니라 네.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본부장님 친홍준표세요? 아니 뭐 그렇게 그 변호사의 거꾸로 자격이 자질이 충분하신 홍준표 대표하고 뭐 오래전부터 가깝긴 합니다. 아니 이런 자백을. 그 용어는 몰랐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용어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보다 네. 그러니까 그 젠더 폭력이든 뭐 이제 재작년에 한참 막 뜨겁게 달궜던 여혐, 네. 여성 혐오, 뭐 미소지니 이런 그 용어에 내포돼 있는 어떤 성적인 불평등, 권력관계의 네. 불평등, 또 거기서 일어나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,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네. 볼 수 있는데 용어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권 감수성의 문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, 사실. 문제는. 그래서
또 한편으로 그 이번에 뭐 좀 장소는 다릅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네.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인가 그분이 소수자와 약자만 보호하는 거는 불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소수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평등하게 취급하자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이념인데 그거를 많이 평등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 같지도 않고 네.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젠더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인권 감수성 또 뭐 젠더 감수성이 너무 부족해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어디 뭐 생긴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정당도 아니고 네. 지금 보니까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또 그 홍준표 대표 거둔다고 요즘 세상에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다. 성평등을 넘어서 이젠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냐는 생각도 든다.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참 그 야단을 맞은 모양인데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성평등이나 그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인식이 전보다 더 후퇴한 거 아닌가요?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네, 이게 당파 대 당파 대 싸움 간의 어떤 이슈의 변환일 수도 있는데요. 예. 예전에는 뭐 대북 문제라던가 뭐 경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고 진보 대 보수 뭐 네. 여대야가 싸워왔는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예를 들면 성소수자 이슈부터 해서 이제 젠더 관련한 것 또 페미니즘 이슈 이런 것들을 두고 가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때부터 취해온 전략들이 네. 전형적인 그 아주 좀 나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남성 우월 의식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 네.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뭐 어때서라고 이제 발설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자서전에 있는 대지발정제 사건까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코드로 맞춰서 그 코드에 또 열광하는 유권자들과 접속하겠다는 것이 아닌가. 예,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젠더 정치다. 성정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노리고 있는 그 유권자 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40대 이상의 TK 남자. 네. 40대 이상의 TK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는 40대는 아닙니다. 아, 40대 아닌가? 아이고. 아, 치명타를 맞았네요. 실수했습니다. 네, 저 30대인데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이게 이제 고정적 지지층, 사실 40대에도 그렇지 않죠. 예. 그 아니, 윗세대랑 그러니까 많이 말이에요. 다른데. 예. 예. 그 TK 지역 포함해서 고정 지지층들을 많이 노리고 들어가는?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지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라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. 그게 어디냐라는. 근데 그런 분석이면은 TK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아, 같은데. 그렇죠. 예? 네. 지난번에도 대선 때 이제, 소위 영감탱이라는 발언 예. 때문에 이제, 무리를 일으켰을 때도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꽤 화를 많이 내셨어요. 같이 도매급으로. 네. 하여튼, 근데 어쨌든 그 대선 때 전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. 김 의원께서도 이제 TK 쪽이시지만 네. 지역을 나누자면 저는 서울 출신인데 저희 그 친가 외가 처가 전부가 다 부산 경남 쪽이거든요. 예. 예.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상도에 가면 이렇게 한다 이런 예. 말을 쓴다라는 걸 아닌데. 그래서 저거, 지금 분석이 네.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그 분석해 주신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 게 아직도 이 대선 때 표를 확보해야 되는 그 전통적인 지지층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지금 생각이고 그거는 목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목표는 좀 잘못 설정된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 젠더 이슈는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그 젠더 폭력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인 해결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보나 보수라든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미 네. 논의되는 그런 정도 단계 아닌가요, 우리 사회가? 그렇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금 전에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후퇴한 거 아니냐. 네. 예.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제도상으로 보면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홀짝으로 여성을 공천하게 그렇죠. 돼 있지 벌써 않습니까? 오래됐죠, 예, 그렇게까지 돼 그런지.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청년의 50% 공천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글쎄요. 하시던데 그건 아주 좋은 얘기. 그 좋은 얘기긴 됐으면. 하지만 또 그건 네. 과연 그렇게 현실성이 있느냐. 뭐 그 고민을 예. 할 수가 있는 거죠.
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러 뉴욕 가서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별로 높은 사람들 인사도 안 나오고 싸늘했다. 레드카펫 안 깔렸다. 이게 무슨 이런 취급을 받냐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이야? 왜 무슨 웃지 마세요. 왜 참 재밌는 당이에요.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, 때로는 예,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게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을 위한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잖아요. 네.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때마다 정상이 뭐 100명 넘게 오죠. 예, 다 그러면 미국의 그 외교라든가 정치 쪽에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? 다 영접 나가게 되면은 매번. 그러니까 네.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 측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측에서 이거 저기 너무 많으니까 좀 네. 협조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깎아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예. 날 저기 세계 시민상 수상잖아요. 예. 그 나름 또 상당히 이제 61년도에 설립된 싱크탱크 국제관계 쪽에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김수민 위원은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 이명박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엔 총회 때는 이제 주미 대사 등등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예. 때문에 뭐 전례로 비춰봐도 뭐 같은 거고요. 마침 뭐 이부영 전 의원께서 예.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유엔 총회 때마다 시장판이다 미국에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.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. 유엔 총회나 그 에이펙 같은데 가면은 시장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. 공항부터가 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100개가 넘는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전부 다 전용기 타고 오는데 이 전용기 착륙 시간 조정도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. 참.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젠더 폭력이 뭐냐라고 물었다가 또 망신당하고 실검 1위에 올랐더라고요. 젠더 폭력 무슨 네. 뜻인지 아세요? 뭐 간단하게 영어로 하자면 이제 젠더라고 하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. 정신적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차별과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네. 그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도발하는 답변으로서 그게 뭐냐라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봐요. 네. 그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진짜 젠더 폭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물은 게 아니라 네.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본부장님 친홍준표세요? 아니 아니 뭐 그렇게 그 변호사의 거꾸로 자격이 자질이 아주 홍준표 대표하고 네. 뭐 오래전부터 가깝긴 합니다. 아니 이런 합니다. 아니 이런 자백을 그 용어는 몰랐을 수 있을 거는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용어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보다 네. 그러니까 그 젠더 폭력이든 뭐 이제 재작년에 한참 막 뜨겁게 달궜던 여혐, 네. 여성 혐오, 뭐 미소진이 이런 그 용어에 내포돼 있는 어떤 성적인 불평등, 권력 관계의 불평등, 또 거기서 일어나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,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네. 볼 수 있는데 용어는 모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권 감수성의 문제거든요. 네. 그러니까
그것이 걱정되는 거죠, 사실. 진짜 아세요? 뭐 간단하게 영어로 하자면 이제 젠더라고 하면 섹슈얼리티에 비해서 네. 정신적 사회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뭐 차별과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네. 그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거꾸로 도발하는 답변으로서 그게 뭐냐라고 도발하는 그런 태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봐요. 네. 그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? 진짜 젠더 폭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되물은 게 아니라, 네. 그러니까 젠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정책 토크 콘서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본부장님 친홍준표세요? 아니, 아니 뭐 그렇게 그 변호사의 거꾸로 자격이 자질이 충분하십니다. 홍준표 대표하고 뭐 오래전부터 가깝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러 뉴욕 가서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별로 높은 사람들 인사도 안 나오고 싸늘했다. 레드카펫 안 깔렸다. 이게 무슨 이런 취급을 받냐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이 왜 웃어? 웃지 마세요. 왜 그렇게. 참 재밌는 당이에요. 그러니까 뭐 때로는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, 때로는. 예, 근데 저 같아도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게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뭐 정상회담을 위한 게 아니고 유엔 총회 참석이잖아요. 네.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때마다 정상이 뭐 100명 넘게 오죠. 예, 다 그러면 미국의 그 외교라든가 정치 쪽에 어떤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요?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엔 총회 때는 이제 주미 대사 등등만 나와서 영접을 했었기 예. 때문에 뭐 전례로 비춰봐도 뭐 같은 거고요. 마침 뭐 이부영 전 의원께서 예. SNS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유엔 총회 때마다 시장판이다 미국에 그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홍준표 대표를 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. 저도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. 유엔 총회나 그 에이펙 같은데 가면은 시장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아요. 공항부터가 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100개가 넘는 나라 정상들이 오니까 전부 다 전용기 타고 오는데 이 전용기 착륙 시간 조정도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해야 되네 이거. 아 참. 여성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젠더 폭력이 뭐냐라고 물었다가 또 망신당하고 실검 1위에 올랐더라고요. 젠더 폭력 무슨 다 영접 나가게 되면은 매번 그러니까 네.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 측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측에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네. 협조를 뭐 구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리아 패싱 뭐 문재인 패싱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깎아내려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예. 날 세계 시민상 수상이잖아요. 그 나름 또 상당히 이제 61년도에 설립된 싱크탱크 국제관계 쪽에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김수민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? 그 이명박